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정체성 논란과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거듭 약속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쁜 국감 일정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질문하셨나요? 예, 일단 모든 분들이 의문시하고 있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따지고 네.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인데 네. 이 베일에 쌓인 이들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윤사에 대한 그 소유 지분 문제는 일정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신동빈 회장이 38.8%, 그다음에 형님이 신동주 씨가 50%, 네. 나머지는 이제 부친과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고,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해서는 광윤사와 우리 사주 그리고 임원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다음에 호텔 롯데 등이 이제 상장하면 네. 상장을 이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차익이 15조 내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일본 주주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사회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따졌습니다. 답변은 어땠나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롯데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골목 상권을 장악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을 사실은 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하는데 국내의 신규 상장 규모를 당장은 30-40%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50% 이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답변 전해 주셨지만 광윤사 지분이 그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이 더 많은데요. 이 신동빈 회장 혼자 다 이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일본 롯데 홀딩스를 광윤사와 우리 사주 34%, 또 나머지는 임원들이 또 나머지 몇 프로입니까? 한 40%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 롯데 홀딩스의 그런 그 지배구조,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하나는 이 일본 기업이냐 우리나라 기업이냐 이 국민들이 정말 좀 난감해하는 국정 논란이 있었죠.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하셨을 텐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일본 기업 아니겠습니까? 99.3%를 일본의 자본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기업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했다. 현재 지배구조상으로는 일본 기업으로 보시지만 신동빈 회장이 오늘 약속을 했다. 자, 그럼 오늘 신동빈 회장의 이 국감 답변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신 회장이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또 이 중요한 질의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네. 롯데그룹의 변화 과정도 좀 꼼꼼하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이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이사진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포털 뉴스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 사안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나요? 사실 뉴스의 공정성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정무위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시장의 독과점성이라든가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삼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문제도 일부 나왔지만은 기사의 콘텐츠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또 이용자를 끌기 위해서 콘텐츠 제목을 자극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좀 정치적인 공방 성격이 강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 포털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고요. 아무래도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짚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털의 메인 화면에 정부 비판 기사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 보고서를 새누리당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촉발이 돼서 공당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원래 언론 본연의 기능인데 지금이 오공학도 아니고요. 정부를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하는 소리인지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야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포털의 지배력 남용 문제, 워낙 인터넷에 이제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요. 이게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휴대전화가 정말 이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통신 관련 피해가 지난 4년 사이에 3배나 급증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의원님 관련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계약 관련 사유, 또 부당행위 사유 등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총 소비자 피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또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게 이 휴대폰인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좀 나서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요. 이게 사상 최저 금리인데도 은행들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혀 변동이 없고요. 또 상위 10대 증권사의 경우에 신용거래 융자 평균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좀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인하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누려야 될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은행이나 증권사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은행들이 국감기관이라고 해서 잠시 그렇게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안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 제기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를 해서 금리 인하의 혜택이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들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